네, 한동안 전세난이 극심했었죠. 전셋집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서 전세 난민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월세가 줄고 전세가 다시 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함께 미국 금리 인상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의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세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잖아요. 워낙 또 전세값이 비싸서 이럴 바야 뭐 내 집 마련해야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전세 거래량이 늘고 있어요. 네, 전반적으로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까지 커지면서 전세, 월세, 임대차 거래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11월까지 올해 거래된 전월세 거래량 보면 134만 건 정도여서 전해에 비해서 별로 줄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 거래가 특히 월세 증가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11월에 전세 거래량이 6만 8천 건 정도여서 전년 11월, 2015년 11월에 비해서 8.2%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월세도 늘긴 했습니다만 전세보다는 상승폭이, 증가폭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월세 비중도,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월세 비중도 올해 3월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차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전세 거래 쪽에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가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전세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그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어느 정도나 늘었나요? 네, 올해 전세 거래 앞에서도 보신 것처럼 전국적으로도 전세 거래량이 훨씬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데 네. 서울시 아파트 전세 거래는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을 기준으로 해서 전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세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반대로 월세 비중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월세 비중이 10월 기준으로 31.3%까지 봄보다는 훨씬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화면에는 10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11월과 12월에도 68% 정도 계속 전세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구하기가 조금 수월해지신 상황일 거고 월세화 속도도 조금 늦춰져서 다행이다 싶은 면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전세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뭐 아직 국지적이긴 합니다만 뭐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에 비해서 전세 물량에 비해서 수요자가 많지 않아서 그 역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도 왔다 그래요. 네, 특히 내년 또 그 후년인 18년도까지 아파트 입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역전세난이 곳곳에서 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 에 따르면 2017년도에 한 37만 정도 아파트 입주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후년인 18년도에는 41만 채까지 입주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특히 이제 신도시나 택지 같은 곳에는 한꺼번에 분양을 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다 겹쳐 있어서 한꺼번에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세입자 구하는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전세금을 좀 낮추게 되는 상황들도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주가 몰리는 시기에 역전세난은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하면은 전세금 하락 또 주변에 있는 기존 주택의 전세금 하락까지 좀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높아진 전세금으로 세입자를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가 전세금이 낮춰져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전세 그렇죠. 보증금 다 못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주인이 뭔가 자산 여력이나 이런 게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하락폭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 네. 기존 전세금 반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지금 동시에 우려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전세 시대는 끝났다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이렇게 전세가 한순간에 또 전세 시대 회귀하는 느낌이에요. 네. 시장이 신기한 현상입니다. 전세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주요 변수들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입주량 자체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조금 여유를 보인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아파트가 대거 입주를 하면서 집을 분양받으신 분들이 잔금 마련을 위해서 전세를 좀 월세를 내놓기보다는 전세를 내놓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물량에 네. 좀 여유가 생기면서 낮아진 경우도 있겠고요. 또 그리고 아무래도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 갭 투자라고 해서 전세 끼고 소액의 차익만 가지고 집을 사거나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전세금을 높이 받고 그렇죠. 그 매매에서 예. 차익으로 집을 사는 전세 그렇죠. 끼고 집 본인의 사는. 자금은 뭐 네. 한 2, 3천 정도로 적게 들이면서 전세금을 높여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갭 투자 같은 것들도 겹치면서 전세
계약 비중이 전월세 시장에서 좀 높아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그 월세 비중이 앞으로도 많이 증가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네, 적어도 당분간 입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 비중이 좀 높아질 걸로 보여져서 아무래도 월세와 속도는 늦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올해 11월까지의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량을 보시면 여전히 월세 비중이 한 45%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수치도 조금 높아진 것이어서 월세화가 완전히 끝났다거나 사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속도는 좀 늦춰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세가 올라가는 속도나 아니면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월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도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특히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강남 4구 거래가 뭐 한순간에 얼어붙었다고 그래요. 네. 11.3 대책 나오면서 사실 재건축과 청약 시장이 다 타격을 입은 상황이죠. 그리고 조정 지역 중에서도 강남 4구가 이 투기 수요 억제의 핵심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들 호가가 1억 원 이상 떨어진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였던 뭐 강남의 개포동이나 서초의 반포동 등지에 있는 재건축 추진 단지들 가격이 거래 없이 지금 호가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요. 네. 부동산 114 그 주간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11.3 대책 나오고 한 달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일단 멈췄고요. 12월 들어서는 이번 주까지 3주 연속으로 뭐 소폭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변동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대책 영향과 또 비수기 영향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뭐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입주량 부담도 좀 적은 편인데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방 도시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 경제 자체도 최근에 뭐 구조조정 이슈가 겹치면서 안 좋아진 곳들이 많고 또 입주량도 서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미 하락세를 보인 지역들 중심으로 당분간 이런 하향 조정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해당 지역에서는 뭔가 투자를 하시거나 구입을 하실 때 조금 시장 상황을 살피셔야 되는 것으로 조금 분석이 됩니다. 서울 비롯해서 뭐 집값, 아파트 값이 뭐 일단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또 그 속도도 빠르게. 그렇죠. 조정 폭은 뭐 예상되는 리스크들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조정은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123 대책의 좀 여파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당초 일부 지역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내은 정책이었지만 사실은 완화가 아니라 규제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왔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거의 3년 동안 저희가 부동산 관련된 규제를 다 풀기만 했었죠. 재건축 규제, 뭐 청약 규제, 그리고 부동산 금융 쪽에서의 규제도 대부분 다 풀려 있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나타난 계속적인 상승세의 원인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11.3 대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시그널과 이제 직접적인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아직은 이제 정책이 나오고 한 달 반 정도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뭔가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뭔가 급격한 하락이라던가 뭐 급냉까지 가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지금 비수기 겹쳐서 어쨌든 조정이 조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규제뿐만 아니라 뭐 겹쳐져 있는 리스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에 입주량도 많고 저희 대출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 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집 사실 때 보통 대출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자 상환 부담 늘어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사실은 총체적으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 시장의 좀 조정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해는 금리를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그 대출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심사가 더 까다로워지잖아요. 네네.
이른바 그 금융위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거 골자가 뭔가요? 일단 기존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이미 올해 2월부터 전국적으로는 5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원금을 처음부터 같이 이자와 함께 내는 원금 분할 상환 채택하고 이제 소득 심사를 강화한 건데요. 내년부터는 이금융권에도 이 여신심사 강화 제도가 확대돼서 적용이 되고 또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시장의 집단 대출의 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존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에까지 금융 규제가 이제 좀 전반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 인상까지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겹치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 위축이나 거래 감소, 가격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뭐 경기 불황에 가계 대출도 뭐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대출받아서 집 사신 분들은 심리적인 불안이 참 크시겠어요. 네, 예고돼 있었던 리스크긴 하지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출을 쓰셨던 분들이 당장 뭐 한 1억 정도 빌리셨던 분들이 1%만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연간 100만 원 정도는 더 이자로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대출 쓰신 분들의 이자 상환 부담도 높아지면서 만약에 상황이 이제 경제 환경이나 이런 실물 시장까지 안 좋아지게 될 경우에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혹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나 이런 것이 늘어날 수도 있겠고 네. 새로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또 금리도 올라서 이제 대출을 마음껏 받기도 어렵고. 또 이자를 갚기도 어려워지시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원금 분할 상환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마련되지 않은 분들은 시장 진입하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실수요 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모기지 조건이나 아니면은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서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 짚어봤습니다.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